네, 안녕하세요. 노른자 TV입니다. 최근에 저희 영상 보시고 저희 사무실로 그냥 불쑥 그냥 상담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들이 항상 상주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시기 전에는 미리 방문을 일정을 협의해서 예약하고 오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헛걸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럼 죄송스럽잖아요. 자, 오시는 분들 최근에 이제 상담을 제가 해드리다 보니까 이제 투자를 지금 해야 되는 시점이냐, 그래서 좀 알아보는 지역들에 대해서도 상담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뭐 거래량이 늘고 유튜브에서도 또 반등 조짐이 보이니까 매수를 추천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고민이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현장 상황을 보면은 집주인이, 임대인이 1억 넘게 자기 돈을 1억 넘게 그냥 얹혀서 그냥 다시 토해낸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이 지금 상당히 지금 역전세 어떤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죠. 지금 현재 그 10건 중에 6건이 지금 60%가 역전세에 관련된 거래들이라 그러고, 또 지금 매매가 3억 4천인데, 매매가가 같은 동, 그다음에 인접한 어떤 그 면적도 비슷한 그런 아파트가 3억 4천이, 3억 5천이다, 전세가. 매매가보다 1,000만 원이 높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야,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저희도 부동산을 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라고 해서 거래가 돼야 저희가 또 어떤 그 경제 활동의 성과를 달성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지금은 암만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잘못 시점을 또 잘못 진입하시면 아무래도 부동산이라는 건 사자마자 오를 수 있는 시점에 들어가야 되는데, 고생을 좀 하다가 다시 회복할 때까지가 짜증 나거든요.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 타이밍적인 것도 좀 상황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영상 시청 전에 여기 보시면은 네이버에서 부착모를 검색하셔가지고요, 세미나 여기 강좌 일정에 오시면 부동산 매매 사업 기초과정을 지금 현재 무료로 공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꼭 오셔가지고 돈 되는 정보들, 스킬들을 좀 배워가시면은 투자 이상으로 좋은 성과를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아직 안 좋아요. 이게 바닥을 찍었네, 반등을 하네, 변곡점을 넘었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는 아직 지금 회복할 수 있는 시점으로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좀 그렇게 보고 여유를 가지고 좀 더 시장을 관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전세 사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죠. 고구마 줄기 딸려오듯이 계속 지금 나와서 지금 큰일인데, 이런 전세 사기 사건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또 혹시나 보증금을 또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전세보다는 월세로 가야지, 또 이렇게 하면서 전세 수요가 또 줄게 되고, 전세 수요가 줄면은 거래를 하시려는 분들의 물량들, 임대인들의 물량 거래가 안 되면은 당연히 또 전세 가격을 낮춰야 될 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그 시장에서의 전세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요. 이런 게 망할 놈의 사기꾼들 때문에 애꿎은 서민층들, 실거주자들이 지금 피해를 입으니까 전세 사기꾼 이런 썩은 놈들은 하루빨리 뿌리를 좀 다 뽑아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원체 그 전에 한 문정부 때 그 기간 내내 얼마나 많은 몇 년간 거래가 있었으니까 참 걱정이 많아요. 자, 더 웃긴 거는 이런 와중에 지금 바닥이다, 이런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매매가가 떨어지고 금리가 동결해서 또 미국발 또 인상 조짐이 보이고, 그런데 이런 시국에 바닥이라고 집을 사시라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제가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래도 본인들 물건이 물려서 그렇거나 애가 타서 지금 빨리 어떤 엑시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책 보고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책만 보다 보니까 무개념이 돼가지고
그냥 그냥 소비 심리, 부동산 소비 심리 회복, 그다음 거래량 일시적인 거래량 상승, 이런 수치, 후행 거래, 후행 데이터만 보고 얘기를 떠들다 보니까 이거 시장이 상승하기 전에 어떤 시그널들, 데이터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 초보가 초보를 이끌고 다니면서 그냥 뱃섬을 들고 불구덩이로 같이 뛰어들려고, 이 말씀하시는 분들이야 투자를 안 할 거니까 어차피. 근데 진짜 진또배기 투자자들은, 이제 초보 투자자들, 깨미들은 큰일 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 그런 일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전세 가격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부동산 심리 하락에 또 해서 지금 심리가 하락하다가 보합으로 변고증을 찍었네, 거래량이 조금 늘었다고 바닥이네, 이런 얘기는 들으시면 안 됩니다. 투자해라, 이거 아직은 여유를 가지고 또 시장을 관망하셔야 됩니다. 최근 기존 전세계약 보증금보다, 그러니까는 가격이 2021년 그때 정고점이었잖아요. 전세금액이 매매가를 많이 밀어 올렸었고, 그러니까는 21년 하반기가 전세 가격 정고점, 지금은 2년 전 가격 밑돌고 있다. 2년 전보다 더 떨어졌다. 그럼 예를 들어 21년 전세 가격이, 전세가가 10억이었다. 그러면 현재 23년도는 거의 한 7억, 많이 떨어진 거는 6억.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21년 하반기에 사시던 분들이 23년 올해 하반기 때가 2년 만기잖아요. 지금 23년 하반기 전세 만기. 그러면 이게 도래한다는 얘기, 전세 만기가 도래하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민대인들이 10억에서 지금 3억이나 4억을 더 얹혀서 지금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질 거란 얘기죠. 이미 예정된 일입니다, 이건. 가격이 지금 전세 가격이 회복을 좀 하면 모르는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또 역정세로 추정되는 거래가 수도권에서만 한 4만 5천 건에 지금 이르러요. 역전세로 추정되는 거래만. 거기다가 지금 경기도 김포에 지금 660세대 규모의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는 매매 금매로 3억 4천에 거래가 됐는데 전세 보증금은 3억 5천입니다. 즉 전세가보다 1천만 원 낮은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건데, 집주인이 자기 돈 1천만 원을 손해보고 팔았다는 거죠. 저 집 산 사람은 자기 돈 안 들이고 무피 투자, 그냥 10원 한 장 안 들이고 오히려 1천만 원을 꽁으로 받은 아주 멋진 투자가 됐을 수도 있지만,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제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어떤 현재 지금 똥된장 못 가리고 어떤 군중들 분위기에 쏠려서 개투자한 개미분들이 지금 개미핥기, 그러니까 시장이죠, 개미핥기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처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부 하우스포어 상황이 다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자, 그래서 지금 집을 사면 안 되냐? 근데 집 사면 안 되죠. 당연 안 되지. 자, 사지 말라는 거는요, 투자만 하지 마라. 실거주자. 어차피 깔고 앉을 거니까 살려면 사라. 그래도 사고 싶어서 미치겠다. 실거주자분들은 사세요. 급급매 위주로. 급급매 정도 되면은 잡아도 됩니다. 집값이 떨어지긴 해도 언젠가는 회복을 하니까. 저도 우상향론자래 가지고 저출산에 고령화 시대에 1인 가구 이렇게 되면서 인구 절벽에 아파트 부동산 망했네, 그거는 이제 우리 다다음 세대 때나 거기에 해당될 것 같고요. 그런 얘기 가지고는 좀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지방의 인구 소멸로 인해서 어떤 부동산의 가격 격차나 그런 부분은 좀 벌어질 수 있어도 오를 곳은 반드시 오르기 때문에 입지의 중요성이 또 많이 중요해지겠죠. 그러면서 투자 전략도 바뀌어야 될 것이고. 자, 여튼간에 집값이 떨어지긴 해도 언젠간 회복할 테니까 실수요자는 매수를 해도 된다. 기간이 길어서 그렇지 어차피 깔고 앉아있을 집이잖아요. 그러면은 떨어져도 다시 회복할 거니까 매수하셔서 무방하나. 근데
더 떨어질 건데 뭐 이왕이면은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근데 굳이 지금 사? 정 사고 싶으면 사시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2021년 전세가가 이제 고점 찍고 이제 2년형 가격을 밑들고 있는데 21년 매물이 23년 하반기 요번 올해 말 쏟아지게 되면은 역전세가 더욱 심해지는 거는 뻔한 얘기죠. 왜냐면 전세 가격을 지금 집주인이 조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요즘같이 돈 땡기기 힘든 시기에 집주인들이 어떻게 그 뭐 1, 2, 3억을 토해내냐. 서울이 지금 한 1억 7천 정도를 토해내야 된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토를 못 해내면은 이제 사고가 생기는 거죠. 역전세 하자 물건들이 겁나 쏟아지게 되는 거죠. 이제 매매가 낮춰서라도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지금 분위기가 관망 분위기인데 분명 매수자들은 관망 추세니 거래는 쉽지 않을 테고 그러면은 집주인은 가격을 더 떨어뜨려야겠지. 그래도 거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경매로 나가는 거지. 경매 물량 쌓이면은 그러면은 다시 또 일반 매매 시장 타격, 집값 하락, 뭐 이렇게 악순환이 되겠죠. 그래서 굳이 지금 연말에 지금 현재 매물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굳이 지금 집을 살 필요가 있을까?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산이 높으면 뭐가 깊습니까? 예, 골이 깊죠. 시장이 다시 회복하기까지 최소한 5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아파트는. 근데 지금 떨어진 지 얼마 됐다고 아파트가 주식도 아니고 뭐가 주식이 뭐 주식처럼 반등을 하네 마네.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동산은 초기 자금이 안 들어오면은요 거래량이 안 일어나서 절대 집값이 상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수준을 유지하는 거지. 뭐 조금 비싸게 거래될 수도 있고 조금 낮게도 거래될 수 있고 그 수준으로 5년 10년 가버리는 거예요. 꼭지 집은 사람들은 그냥 기회비용을 어마어마하게 날리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엑시트에서 다른 투자로서 돈을 굴려야 되는 시점인데도 물려가지고 팔고 싶어도 못 파니까 발만 동동하는 거고. 지금 아파트는 주식하고 달라요. 우선은 투자 금액대가 크잖아요. 크기 때문에 시장의 거래량을 막 시장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빨리 되지도 않고 거래가 힘들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우선 심리 자체가 관망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시장의 자금이 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금리도 낮춰서 시장에 돈도 풀려야 되고. 근데 지금 뭐 금리를 낮추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아직 뭐 물가를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 몰라도 지금은 그대로 이제 동결로 계속 나가거나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수도권에만 4만 5천 건에 달하는 역전세가 이루어졌다 했죠. 서울이 한 1억 7천만 원을 더 토해낸 데 됐고 경기 인천은 1억 이상 전세금을 더 얹혀서 줘야 돼요. 여윳돈이 없거나 자금 조달이 안 돼서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면은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다시 또 최악의 경우 경매로 나가게 된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은 뭐 사야 되는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언제 집을 사야 되냐? 언제 집을 살까요? 개토기꾼들이 선봉으로 뛰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깨미들이 긴가민가 할 때가 제일 좋은 타이밍입니다. 선봉에서 개토기꾼들의 진입을 어떻게 그럼 포착을 하냐? 우선 전세 가격이 눈에 띄게 상승하는 시점으로 봐야겠죠? 응? 집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살기 위한 수단이다. 뭐 그렇게 지금 인식이 되어가고 있는데 매수보다는 전세로 수요가 확 몰릴 때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집 사면 안 돼. 그냥 전세로 살아야 되겠다. 이자는 뭐 월세는 생돈 까먹는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 수요가 일어나야겠죠. 실제 전세 실수요가 늘어날 때 전세 실수요 증가. 그 다음에 뭐습니까? 전세 가수요 증가. 근데 전세 실수요와 가수요자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당연히 실수요가 먼저 전세를 올려주고 추가적으로 집값에 거품을 끼워주는 거는 전세 가수요, 투기 수요죠.
얘들이 안 들어오면은 집값은 절대 오를 수가 없다. 왜냐면은 이런 전세 개투기 수요가 다주택을 거래를 시켜면서 소화시키잖아. 그러면서 거품이 끼고 전세 가격이 증가하면서 매정 갭이 더 줄고 투기 수요는 더 많이 생성되게 되고 거래는 더 증가하면서 거품이 끼면서 집값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형상이 어떻게 보면은 절대 변하지 않는 순서입니다. 항상 투자는 심리거든요. 심리로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데이터, 그 다음에 기사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거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항상 토지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가수요, 투기 수요, 투기 자금이 안 돌면은 거품, 투자로서 차익을 보는 건 거품 차익 보는 거거든요. 그 거품의 차익을 보려면은 무조건 투기 자금들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투기 자금들이 들어와서 거래가 일어나려면 우선은 매매 가격, 내 돈이 적게 들어가야 되고, 그러려면 금리가 떨어져야 되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명히 매정 갭이 줄어야 되고, 토지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많이 나와서 대출이 많이 일어나야 되고, 그죠? 근데 개발의 어떤 뭐 이런 타이밍에 따라서 뭐 다르지만. 자, 언제 집을 사냐? 전세 투기꾼들이 선봉으로 뛸 때, 그때는 전세 실수요가 증가를 할 때, 전세 실수요란 것은 나는 이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사용을 하는 거다. 집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살기 위한 수단이다. 그런 어떤 인식이 더 지금 심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전세 수요가 증가되면 전세 가격이 증가한다 했죠. 그죠? 근데 집값은 떨어진다. 그럼 매정갭이 준다. 그러면 개투기꾼들이 다시 선수들이 선봉으로 나간다. 조용하게. 매집을 한다. 물량 사라진다. 거품 낀다. 자, 그럴 때가 진입 타이밍인데 어떤 투기꾼들의 어떤 이런 패턴들, 움직임의 패턴들을 좀 잘 알고 계시면은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셔가지고 또 이분들이 빠질 때 어떤 잘 빠지셔가지고 매번 성공한 투자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이제 전세 가격이 이제 뭐 떨어지지만 집값이 오르네 만에 이제 이런 어떤 문의들이 계속 투자를 해야 될지 말지 고민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어떤 상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또 영상 초입에 말씀드렸던 어떤 무료 강의가 지금 있는 거 꼭 들어가셔가지고 투자는요, 그냥 투자만 해서 사놓고 나서 끝나버리잖아요. 사실 매매 사업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투자로서 생각을 굳혀버렸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든 땅이든 사고 나서면 끝인 걸로 아시는데 이게 매매 사업이란 게 뭡니까? 사고 팔고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매매 사업자들이 자산을 빨리 불리는데 그 이유는 내가 사놓고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그 기회비용을 최대한 줄인다고요. 매매 사업자들은. 그렇게 해서 거래를 계속하면서 유통을 시키고 자금을 스노우볼 이론으로 계속 굴려서 불리는 거라고. 재고를 쌓아놓는 식의 투자는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처럼 일반 게임이들은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 돈을 굴려야 돼요. 그거 뭐 몇 억도 안 되는 거 한 군데 박아놓고 손가락 빨고 오를 때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좋은 시절 다 보내버리지. 그러니까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가셔가지고요. 지금 무료 강의 지금 주소가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네,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이 좋고 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